자, 오늘 두 번째 시간, 중학교 1학년 두 번째 시간. 자, 대단어는 수와 연산이고요. 수와 연산이고요. 첫 번째, 우리 자연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배웠죠. 자연수가 어떤 성질을 갖는지, 소인수분해라고 하는 아이를 통해서 어떤 성질을 갖는지 한번 알아봤어요. 그러니까 소인수분해를 사용하려면 곱셈이잖아, 그지? 자연수를 곱셈식으로 표현했을 때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쭉 알아본 게 첫 번째 중단원이고, 두 번째 중단원은 뭐냐면 정수와 유리수. 수가 이제 초등학교 때 배웠던 것보다 조금 이제 확장이 됩니다. 확장되는 걸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기에서 정수와 유리수. 정수와 유리수라고 하는 거 한번 배워볼게요. 어디 보자. 자, 첫 번째 중단원도 정수예요. 첫 번째 중단원이 정수와, 정수와 유리수입니다. 정수는, 일단은 예전에 상황이 어땠는지를 좀 배워둬야, 예전에 수의 체계가 어땠는지 좀 배워둬야 재밌겠죠. 예전에는 어땠냐 하면 초등학교 때 배웠던 수의 체계는 자연수예요. 자연수를 먼저 배웠어요. 자연수가 뭐냐면 눈에 보이고 크기가 1씩 이렇게 떨어지는, 그래서 크기가 이렇게 1씩 늘어나게 되는 이런 아이들을 자연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1부터 우리가 12자리인 조까지, 16자리인 조까지 배웠었어요. 천조까지. 기억나죠? 4학년 때 그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또 뭘 배웠냐면 0을 배웠어요. 선생님 0은 왜 똑같은 수인데 자연수가 아닐까요? 아까 선생님이 자연수 설명하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눈에 보인다 그랬죠. 근데 0이라고 하는 건 개념의 수지 눈에 보이지는 않아요. 그래서 자연수하고 0을 배웠는데 우리는 0은 자연수가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야 돼요. 분류를 따로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또 뭘 배웠냐면 분수와 소수를 배웠어요. 분수와 소수. 기억나요? 이렇게 배웠고, 이거 미리 좀 스포일러를 해주면, 이번에 배우는 정수는 뭐냐 하면 자연수에 대비되는 아이로서 음의 정수라고 하는 아이가 나타나요. 음의 정수. 음의 정수 하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생긴 건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그러면 선생님, 음의 정수라고 하는 아이가 하나 비쳤다, 두 개 비쳤다, 세 개 비쳤다. 돈으로 생각하면 이게 확실하고요. 자연수는 1, 2, 3이었는데 얘랑 대비해서 생각해보면 무슨 기호가 생략돼 있었다? 플러스 기호가 생략돼 있었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이렇게 0을 기준으로 크기가 1씩 변하게 되는 이 아이들을 통틀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정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선생님 얘네들은요, 분수 소수 0.2, 마이너스 7분의 2 이런 애들은 크기가 1씩 변한 게 아니죠. 그 사이에 있는 아이들이죠. 그죠? 그런 애들은 정수가 아닌 수라고 불러요. 그리고 정수와 정수가 아닌 수를 묶어서 뭐라고 부르냐면 유리수라고 부릅니다. 유리수가 제일 큰 애고, 유리수 안에 정수와 정수가 아닌 수가 있고, 정수에는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그럼 유리수는 어떤 애길래 얘네들을 다 통틀어요? 얘의 조건은, 유리수의 조건은 이렇게 분수 형태로 쓸 수 있는 수면 모두 다 유리수로 보겠습니다. 분수 형태로. 어차피 분수 소수는 당연히 다 분수가 되죠? 소수가 100% 분수되는 거 알죠? 그죠? 어떠한 소수든 다 100%로 분수가 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소수들은, 그죠? 그럼 선생님, 얘네들은요? 분모가 없는데요? 분모가 없어요? 뭐가 있어요, 분모에? 그렇죠. 뭐가 생략돼 있었다? 1이 생략돼 있다라고 생각하면 얘네들도 다 분수꼴로 표현할 수가 있게 됩니다. 좀 이제 상상이 되죠? 수가 자연수 0, 분수 소수였는데 요 아이 늘어나고 얘네들을 통틀어서 유리수라고 불러 라고 하는 개념만 이번 단원에 늘어나요. 알겠죠? 그러면 가장 생소한 거 하나부터 먼저 봅시다. 부호라고 하는 아이를 한번 살펴봅시다. 부호 봤더니 음수, 양수 이렇게 나뉘게 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부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연산의 더하기 빼기가 아니라
연산의 부호가 아니라 0을 기준으로 늘어나는 쪽이다 라고 하는 i 플러스 0을 기준으로 줄어드는 i다 라고 하는 마이너스. 줄어드는 방향을 자 다이렉트 방향을 뜻하는 0을 기준으로 늘어나는 방향 플러스 0을 기준으로 줄어드는 방향 마이너스. 이렇게 크기는 상관이 없어. 크기는 굳이 지금 생각 안 해도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 부호를 서로 반대되는 두 수량, 서로 의미가 반대되는 수량. 수량을 표현할 때 쓰면 편합니다. 예를 들면 온도 같은 것도 뭐라고 자 영상이라고 표현하는 건 0도를 기준으로 윗상 위에 있다라는 거고요. 한겨울의 날씨가 영하로 떨어졌습니다. 그죠? 0도를 기준으로 아래로 내려갔다는 거. 이해되죠? 그래서 얘는 플러스 넣으면 되고 얘는 마이너스라 생각하면 되고. 마이너스 24도. 그럼 영하 24도. 플러스 뭐 여름에 플러스 42도. 작년에 엄청 더웠죠? 그죠? 그때 뭐 40도 이렇게 올라가. 혹은 해발이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해수면을 기준으로 이렇게 해수면을 출발을 해서 높이를 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백두산의 높이가 해발 몇 미터지? 1900km인가? 2000km인가? 모르겠다. 그런 거. 높낮이래. 그러면 해수면을 기준으로 밑에는 뭐라고 불러요? 해저 이말리 뭐 이런 거 예전 들어봤어요? 그런 표현들? 이런 것들. 얘가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겠지. 그리고 내가 은행에다가 입금을 했다. 플러스. 내가 출금을 했다. 출금은 돈을 빼봤다는 얘기야.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더하기 빼기. 이런 개념을 부호로서 내가 쉽게 표현할 수가 있어.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그래서 얘를 양의 부호라 그러고 무슨 부호? 양의 부호. 양의 부호라 그러고 얘를 뭐라 그런다? 음의 부호라고 합니다. 알겠죠? 네. 그래서 여기 보면 얘를 통틀어서 이렇게 붙어있는 아이들을 양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플러스 부호가 붙어있는 수, 양의 부호가 붙어있는 수를 양수 0을 기준으로 큰 쪽에 있는 수. 그죠? 그럼 음의 부호가 붙어있는 수는 음수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럼 정수와 유리수는 지금 선생님이 여기서 잠깐 설명을 했고요. 양의 정수, 음의 정수, 뭐 유리수의 분류로서 그냥 끝났다고 해볼까? 에이씨. 자, 보자. 어차피 많이 해봤자 의미가 없으니까 여기 부분에서 다 대체할 수 있는 얘기는 다 그냥 줄일게요. 자, 보세요. 뭐 분모에 1이 생략되어 있는 상황이고 정수 안에서 뭐 이렇게 다 체계도 유리수의 분류도 다 체계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제 1단원이 끝나게 되는데, 자, 봐봐. 여기에서 하나 더 설명을 하면 백지시험 볼 때 요거 중단원 써주고 그 다음에 요 아이를 써주는데 요거를 선생님이 타이틀을 붙여줄게요. 까먹지 않게. 이게 수의 체계라고 불러요. 시스템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유리수의 체계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는 걸 먼저 좀 써줘. 내용을. 알겠지? 이렇게 되고 자연수의 정의가 뭐였는지 기억나? 눈에 보이고 크기가 1씩 늘어나는 거. 그 정수의 정의는 뭘까? 0을 기준으로 크기가 1씩. 오케이? 0을 기준으로 크기가 1씩. 이렇게. 그 다음 유리수는 정의가 뭐라고?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 있는 모든 수를 다 유리수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러니까 요거를 정의도 써주고 요 세 개. 알겠죠? 그렇게 해주면 이거 뭐 정의 이거 써주면 백지시험에서는 괜찮습니다. 알겠죠? 이거 하면 끝났고요. 두 번째 중단원 넘어갈게요. 두 번째 중단원이 아니구나. 자, 봐봐. 두 번째 수직선 표현. 자, 수직선이라고 하는 거 기억나요? 우리 4학년 때 뭐 이상, 이하, 초감, 미만 이거 할 때 수직선 찌 그려놓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말하는 거예요. 뭐 기억나요? 그거. 근데 여기에서는 기준이 누굴까? 수를 표현한 직선인데? 그죠. 0이 기준이에요. 0이 기준이야. 0을 기준으로 이렇게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 1, 2, 3, 4 이렇게 표현하고요.
이쪽은 여기가 마이너스 1이겠죠. 0보다 하나 모자란 i니까 제일 가까이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이렇게 진행이 돼요. 점점 멀어지게. 자, 그래서 이쪽을 0을 기준으로 이쪽을 양수라고 부르면 되고 왼쪽은 뭐라고 불러요? 음수라고 불러요. 음수. 자, 수직선을 굳이 가르쳐주는 이유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뭐냐면 크기 비교가 쉽습니다. 크기 비교. 크기 비교가 뭐예요? 두 수가 주어졌을 때 어느 쪽이 크냐 이거죠? 그러니까 수직선에서 보면 선생님 1하고 3하고 비교하면 누가 커요? 3이 크죠? 응? 그러면 마이너스 2라고 하는 음의 정수와 1이라고 하는 i랑 비교하면 누가 커요? 1이 커요. 그죠? 그럼 그걸 확실하게 될 수 있는 증거가 뭐냐고 부르면 수직선에서 오른쪽에 위치한 수가 큽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머릿속에서 딱 상상을 하는 거야. 수직선에서 얘는 여기 있고 얘는 여기 있어. 누가 오른쪽에 있어? 큰 수가 오른쪽에 있어. 자, 뭐라고요? 큰 수가 어느 쪽에? 오른쪽. 상대적으로 오른쪽에 위치한다. 위치한다. 자, 이렇기 때문에 크기 비교 수직선으로도 충분히 가능하게 됩니다. 이해돼요? 그러면 마이너스 11이 커요? 마이너스 1이 커요? 마이너스 1. 안 헷갈리겠지? 이제 음수 비교도 할 수 있게 돼.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굳이 수직선이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는 이유. 자, 모든 유리수는 수직선 위에 대응시킬 수 있습니다. 요 안에 대응시켜서 유리수가 다 안에 들어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플러스 0.2면 여기였겠죠, 이거. 그죠? 이거 상상이 돼요? 마이너스 7분의 2는요? 여기하고 0 사이를 7로 나눈 다음에 두 칸 간 거겠죠? 그죠? 다 유리수는 모두 수직선의 표현이 됩니다. 이것도 하나 알아둬. 유리수는 모두 수직선에 대응된다. 표현된다. 이렇게 두 가지. 알겠죠? 그 다음에 크기 비교를 하는 것 중에 더 중요한 거 하나가 절대값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이거 잘 기억해놔. 절대값. 절대값은 문제도 내기 좋고요. 생각하기도 어떤 개념의 약속이냐 하면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어떻게? 거리 개념이야. 0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나요?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라서요, 기본적으로 항상 양수예요. 절대값을 생각하면. 주어진 i의 절대값을 구하세요. 그랬을 때, 값은 항상 양수야. 값은 항상 양수.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보여줄게요. 마이너스 3을 볼게요.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은 얼마입니까? 기호에 대해서 먼저 얘기해요. 기호는 뭐냐면 바예요, 바. 양쪽에 바가 이렇게 짝대기를 씌워줍니다. 자, A 읽을 때 뭐라고 읽냐면, 읽기 A의 절대값. 혹은 절대값 A. 절대값 A. 이렇게 읽어요. 의미는 뭐냐 하면, 자, A가 0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져 있나요? 거리가 있나요? 요거거든. 그러면 만약에 마이너스 3의 절대값을 씌우면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수는 0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 있어요? 거리가? 3만큼 떨어져 있죠? 그래서 3이라고 써야 되는 거예요. 상상이 돼요? 네. 자, 플러스 7분의 2 이렇게 돼 있으면 이거의 절대값을 구하세요. 그러면 7분의 2인 거야. 부호가 없어진다라고 간단하게 생각해도 됩니다. 거리만 생각해서 부호가 없어진다. 이렇게. 자, 이 표현 있고 하나가 더 있는데 이거 좀 헷갈린 거. 절대값을 기호로 이렇게 나타내고, 자, 요거 하나 더 있어요. 그럼 0의 절대값은 뭘까요? 0의 절대값은 0입니다. 0은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0이에요. 상상이 되죠? 자, 그러면 절대값을 구했더니 그게 4가 나왔다. 예를 들면 자, 구한 절대값이 4인 수.
절대값이 4가 되는 수 누굴까? 마이너스 4. 그치. 이럴 때는 좀 보람. 숙제 잘해와. 알았어? 절대값을 생각했을 때 그 아이가 4가 되게 하는 수는 이겁니다. 그래서 네가 2개를 써줘야 돼. 알겠어요? 뭐뭐의 절대값이라고 하면 근데 절대값이 4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거꾸로 도치돼서 생각해야 돼. 거꾸로. 상황은 그때그때 봐서 생각해야 돼요. 알겠죠? 절대값에 주의할 점은 0의 절대값은 하나. 그러니까 문제에서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요. 절대값은 항상 2개의 값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지! 0은 0이라고 하는 거 하나만 가질 때가 있잖아. 모든 수는 절대값을 2개 갖는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에요. 알겠죠? 절대값이 아니. 절대값이 2개인 수다 모두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라고 얘기하면 틀린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절대값을 그러면 또 이거 왜 배웁니까? 왜 배우긴? 이거 왜 배우긴? 이것도 당연히 크기 비교할 때 써먹을 수 있어요. 크기 비교할 때 써먹을 수 있어요. 자, 크기 비교할 때 어떻게 써먹냐? 어떻게 써먹냐? 잘 봐봐. 음수끼리 크기 비교할 때. 음수끼리 크기 비교할 때 보면 절대값이 작은 쪽이 큽니다. 절대값이 작은 쪽이 커요. 음수끼리 비교할 때. 음수끼리 비교할 때 마이너스 1하고 마이너스 3을 비교해. 그럼 절대값을 둘 다 씌워. 얘는 1이고 얘는 3이야. 그럼 0으로부터 떨어진 거리가 작은 마이너스 1이 큰 거야. 이해돼요? 자, 절대값이 작은 쪽. 그러면 양수끼리 비교할 때는 절대값이 어떤 게? 큰 쪽이 커요. 크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절대값을 이용해서도 크기 비교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수는 우리가 이거 다 배우는 거 실수라 그러거든요. 실제 생활에서 쌓이는 리얼 넘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수들의 그 성질 중에 가장 기본적인 건 크기 비교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고등학교 가면 허수를 배워요. 그냥 생각에만 있는 수. 근데 그 허수는 크기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여기에서 수에서 가장 중요한 건 크기 비교가 되느냐 안 되느냐. 또 되게 중요하니까 미리 알고 있어요. 이렇게 되고 마지막으로 되게 간단한 거. 부등호의 사용. 크기 비교의 이게 정점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때 부등호를 이용해서 누가 크다 작다 혹은 같다 이렇게 표현했던 거 기억나요? 그거 정리해 주는 거야. 그거 정리하는 시간이니까 어렵지 않아요? 잘 보세요. 주어진 어떤 수가 있는데 그게 기준수보다 이렇게 하면 크다. x가 a보다 크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죠? 이거를 다른 말로 초과라고도 얘기를 하죠. 얘를 기준으로 주어진 수가, 그죠? 그럼 거꾸로 이렇게 되는 경우는 x가 작다, a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거는 미만이라고 불러요. 알겠죠? 그러면 초과 미만 나왔으니까 누구 나와야 돼 이제? 이상 이하. 이상 이하는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냐? 이상 이하는 x가 주어진 a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크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알겠죠? 뭐라고요? 크거나 같다. 이거 두 글자로 이상이라고 불러요. 또 마지막 뭐 있어요? a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얘를 뭐라고 불러요? 이하라고 부르죠. 이해돼요? 자, 여기에서 하나만 더 추가적으로 알아봅시다. 이 두 가지 상황에서 다른 표현이 하나가 더 있는데 어떤 건 뭐냐 하면 자, 크거나 같다, 작지 않다. 이렇게. 자, 작거나 같다, 크지 않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 잘 봐봐. 부등호, 그러니까 두 수가 주어졌을 때 크다, 같다, 작다 이렇게 세 가지로 표현이 되잖아. 그죠? 요것 중에 크거나 같다 이거 해가지고 이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극단적으로
작다라고 하는 거를 부정해버리면 누구만 남아? 당연히 이런 상황만 남지. 그래서 얘가 남아있는 거를 부정해서 이게 되게끔 표현한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XA가 있는데 이렇게 세 가지 상황일 텐데 누구를 부정해? 크다라고 하는 상황을 부정해서 남아있는 두 개가 표현이 되게끔 이렇게 설명을 한 거야. 그래서 이 표현도 문제에서는 많이 나옵니다. 오히려 이런 표현이 더 많이 나와. 헷갈리게 하려고. 널 틀리게 할 거야. 함정을 팔 거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작지 않다 그래서 많은 애들이 생각을 못하는 게 요거를 생각 못하거든. 작지 않다 그랬으니까 크겠네. 이렇게만 생각해버리면 안 돼요. 알겠죠? 동시에 생각하세요. 동시에 이 세 가지를 생각하고 부정된 거 지우면 됩니다. 그러면 남아있는 아이가 실제 표현이에요. 아시겠죠? 끝.